그럼 대학생 앵커 이효정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국 경제는 저성장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앞을 향해 질주하고 중국은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대안도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선택은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대통령이 화두를 던졌으나 정부에서는 실행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머뭇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선진학 포럼은 11월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1월 특별 토론회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이 돌파구다를 주제로 관계 전문가를 모시고 심층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현재 정부가 억지로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자칫 예산 낭비에 그칠 수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날 공동 발제를 맡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기업의 문제는 규제를 만들어내기만 하는 현 시스템에 기인한다며 이래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창출될 수 없으므로 일자리 창출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장은 창조경제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 단계는 앞서간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찾느냐가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기업의 창의력이나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데 규제만 하려 든다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다양하게 나올 여건을 만들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장은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창의력과 융합이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규제 개혁 없이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국회에 규제 완화를 주문했습니다. 그는 국회를 보면 규제를 푸는 것은 별로 없고 오로지 규제를 계속 만들고 있다며 규제는 기존 질서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업가 정신이 우리 사회에 살아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기업 생태계는 기업가 정신이 발현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융자 위주의 자금 조달 방식과 열악한 엔젤 시장 등은 실패 시 창업자에게 과다한 부담을 안긴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원장은 기업가 정신을 살리기 위해선 투자와 회수가 활발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투자 대상이 되는 기술의 시장 가치 평가 능력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순전히 보증제도에 의존해 기업에 대한 투자가 결정되고 한번 실패했다고 다시 도전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여건에선 창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 원장은 벤처 캐피탈의 보육 및 투자와 정부 연구 개발을 연계하는 이스라엘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일반 국민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집해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도입해 엔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소벤처 M&A 활성화를 위해 전용 거래 정보망을 구축하고 투자 펀드를 결성, 해외 자금 유치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과 같은 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진입 요건 완화, 벤처 투자 회수, 전용 펀드 조성 등 회수 시장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연대 보증 폐지 대상 확대와 간이 회생 제도 도입, 압류 재산 면제 범위 확대 필요성도 피력했습니다. 김 원장은 창조 경제가 확립되면 저절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며 기업가 정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 기업을 만드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회 활동을 보면 규제를 푸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새로 규제를 만들어내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공동 발제자로 나서 정부의 각 부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종종 예산을 투입해 소관 산업을 육성한 뒤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을 일자리 창출 효과로 발표한 일이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 실효성이 적어 예산 낭비에 그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일자리 창출은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인데 현재 일자리 정책은 대부분 임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산으로 늘린 일자리가 계속 유지되려면
지속적인 정부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런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의장은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뒤이어 현 부의장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 2가지와 해야 할 일 3가지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 부의장은 대학 졸업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구호는 실효성이 낮고 정부 예산을 쏟아부어 일자리 목표를 채우는 사업들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풀어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한편 전문 자격사 제도를 개혁부터 해야 하며 외국인 직접 투자 확대를 위해 제약을 풀어주고 국민들이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 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시키기 위해 유리천장 타파와 같은 직장 문화 개선을 하는 일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 부의장은 교육개혁의 필요성도 주문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 협력업체를 방문해보니 적합한 인력을 뽑기 어렵다고 말하더라 라면서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지 못하는 대학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공동 발제자로 나선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이야말로 창조경제의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영화 아바타가 중형 자동차 약 16만 대 수출에 해당하는 매출을 올린 것을 예로 들면서 컨텐츠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문화, 방송, 통신 분야가 투자 대비 고용 창출 인원이 큰 편이고 문화 관련 종사자의 80%가량이 20, 30대 종사자이기 때문에 청년 실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을 뿐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문화, 방송, 통신 분야는 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자동차, 금융, 반도체 등에 비해 큰 편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방송통신문화산업은 젊은 세대들이 아주 좋아하는 미래 산업으로 한류의 고용 창출 효과가 5대 그룹 채용 계획보다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한류 콘텐츠가 우리나라 상품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방송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 편성과 같이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광고를 통해 지역과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창조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송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공동발제자인 박병윤 일자리 방송회장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비쿼터스 일자리 혁명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 스스로 사고의 대전환을 해서 예산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대신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 회장은 6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300만 개의 일자리는 ICT 벤처를 아우르는 창조경제 부문에서 가능하며 그 외에 서남해안권, 동남해안권, 해주 남포 경제특구를 포함한 지역개발을 통해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공공부문의 일자리에 늘리는 것은 반혁명 행위이며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확산을 위해서는 창조경제 생활화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창조경제 일자리 300만 개를 만들어 창조경제가 국민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한다며 이미 국민 생활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간 디지털 IT 문화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 바로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이 아닐까요? 선진화 영상 메시지,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선진화 포럼 대학생 앵커 이효정이었습니다.